지금 여러분의 지갑에서 매달 35만 원이라는 거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줄줄 새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옆집 김 씨는 나라에서 주는 돈 받아서 공짜로 버스 타고 다니고 임플란트도 싸게 하고 심지어 핸드폰 요금까지 감면받는데 왜 나만 제값 다 내고 호구처럼 살아야 하는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로 풀어놓은 그 수조 원대의 엄청난 복지 예산이 주인을 찾지 못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연구소의 강도훈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단순히 해가 바뀐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낡은 복지 상식 싹 다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작년 생각하고 가만히 계시다가는 남들 다 받아가는 현금 보따리를 눈 뜨고 코 베이듯 뺏기게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은 1년에 최소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상을 버시는 겁니다.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우리가 늙어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이 공포의 3대 생활비를 나라에서 환급해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초대박 정책들이 2026년 1월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걸 여러분 밥상 앞까지 떠먹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복지정책에는 아주 고약하고 치사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청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자격이 차고 넘쳐도 내가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는 단돈 10원 한 장도 먼저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알아서 전화해서 어르신 돈 받아가세요 하고 챙겨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산 아끼면 칭찬받는 공무원들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안 찾아가면 그 돈은 고스란히 국고로 환수되거나 정보를 아는 똑똑한 강남 노인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은 시절 그 어려운 때에 허리띠 졸라매고 뼈 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만든 주역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늙고 병들어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신청서 한 장 안 썼다고 모른 척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꽁꽁 숨겨놓은 여러분의 돈, 제가 멱살 잡고 뺏어서라도 여러분 지갑에 꽂아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혜택들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그동안 찔끔찔끔 주던 신용만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기초연금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올랐습니다. 이제 매달 여러분 통장에 정확히 34만 9,360원 반올림해서 35만 원 돈이 꼬박꼬박 꽂힙니다. 부부가 받으면 56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1년이면 67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손주들 용돈 넉넉히 주고도 남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밥 한 끼 사 먹으면서 어깨 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돼. 나는 자식들이 용돈 줘서 안 돼. 나는 예전에 탈락해서 안 돼. 하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올해 소득 인정액 기준이 247만 원으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 같으면 탈락했을 분들도 올해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신 분들, 올해는 무조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내 통장에 돈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거 안 받으면 여러분만 매달 35만 원씩 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비,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예전에는 지하철만 공짜였죠? 그래서 서울 사는 노인들만 혜택 보고
지하철 없는 시골이나 지방 사시는 분들은 혜택도 못 보고 세금만 냈습니다. 이거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버스, 택시, 심지어 KTX 기차까지 싹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하철 안 타도 됩니다. 집 앞 마을버스만 타도 돈을 돌려받습니다. 내가 쓴 교통비의 3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K패스부터 시작해서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어르신 100원 택시, 75세 이상 무료 버스까지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모르고 아직도 교통카드로 삑 찍고 1,500원, 2,000원씩 내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바보 소리 듣는 세상이 왔습니다. 앉아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교통비, 이제는 나라 돈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이 차 안 태워준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라에서 공짜로 태워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치아 하나 망가지면 수백만 원 깨지는 거 일도 아닙니다. 임플란트 비싸서 빠진 이 부여잡고 잇몸으로 사시는 분들 보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2026년부터는 나라에서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120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본인 부담금 단돈 30만 원대에 할 수 있습니다. 평생 2개까지 지원되니까 여기서만 벌써 200만 원 버는 셈입니다. 거기에 나이 들면 면역력 떨어져서 걸리는 대상포진, 폐렴, 이거 예방주사 맞으려면 15만 원, 20만 원 달라고 합니다. 비싸서 못 맞고 있다가 병 걸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병원비는 수백만 원 깨집니다. 이제 비싼 병원 가서 돈 내지 마십시오. 보건소 가면 공짜로 놔주는 곳이 천지빛깔입니다. 이런 고급 정보를 몰라서 내 생돈을 쓰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비까지 챙겨가셔야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요금 얼마나 비쌉니까? 기계값에 요금까지 하면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우습게 나갑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통신사 상관없이 통신비를 매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3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것도 통신사 대리점 가서 나 깎아주시오 하고 당당하게 말 안 하면 절대 안 깎아줍니다. 자동으로 해주는 거 절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국가는 똑똑하고 독한 노인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가만히 있는 착한 노인은 호구 취급당하기 딱 좋은 세상입니다.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자식들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바빠 죽겠는데 부모님 기초연금 얼마 올랐는지, 버스비 환급 어떻게 받는지 일일이 챙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시켜야 합니다. 야, 이번에 정부에서 버스비 돌려준다더라. K패스인가 뭔가 그거 내놔라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2026년 최신판으로 업데이트된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그리고 기초연금까지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공문서 쪼가리는 제가 다 분석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딱 제가 하라는 대로 오늘 영상 보고 내일 당장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로 달려갈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한 번 보고 끝낼 영상이 아닙니다. 2번, 3번 돌려보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같이 돈 버셔야 합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배 아픈 친구가 시기하지만 같이 알면 고맙다고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 그리고 정부가 숨겨놓은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제가 멱살 잡고 찾아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물 한 잔 딱 떠다 놓으시고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십시오. 지금 흘려듣는 1분 1초가 다 돈입니다. 이거 놓치면 1년 내내 이불킥하고 후회하십니다. 자, 그럼 2026년 복지전쟁, 그 거대한 돈 보따리를 풀러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크고 확실한 본 보따리, 바로 기초연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기초연금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가 올랐고,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올해부터 여러분이 받으실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매월 34만 9,360원입니다. 반올림하면 약 35만 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56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1년이면 부부 기준으로 700만 원 가까운 돈입니다. 이게 적은 돈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식들이 명절 때 와서 용돈 2, 30만 원 주고 가도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건 나라에서 매달 꼬박꼬박 주는 평생 월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돈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몰라서 못 받고, 억울하게 탈락해서 못 받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해서 못 받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집이 한 채 있어서 안 될 거야. 나는 자식들이 대기업 다녀서 안 될 거야. 하고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나라 돈을 발로 차버리는 분들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대폭 올랐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의 재산과 소득을 다 합쳐서 계산했을 때 이 금액 이하면 무조건 돈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 금액이 작년보다 확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들, 혹은 재산이 조금 있어서 애매했던 분들도 올해는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올해도 안 되겠지 하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영원히 못 받는 겁니다. 정부는 탈락한 사람한테 다시 신청하라고 친절하게 안내장 보내주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들 눈치 보느라 신청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가 이거 받으면 자식들한테 피해가는 거 아니냐, 자식들 소득 잡혀서 세금 더 내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오로지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소득만 봅니다. 자식들이 강남 빌딩 주인이어도, 자식들이 연봉 10억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준에만 맞으면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핑계 대지 마시고 당장 신청하십시오. 자식들이 용돈 주는 것보다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받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시골에 다 쓰러져 가는 집 한 채랑 농사도 못 짓는 땅 조금 있는데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탈락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시면 바보입니다. 이의 신청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내 재산 가치가 실제로는 이렇게 낮다, 나는 실제로 소득이 없다 하는 걸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따져 물으셔야 합니다. 공무원은 규정대로만 말하지만 규정 안에도 예외가 있고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은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내 재산이 줄어들어서 받을 자격이 생기면 그때 나라에서 나한테 문자로 알려달라고 예약하는 겁니다. 이거 신청해 놓으면 5년 동안 내 정보를 관리해 주다가 자격이 될 때 연락을 줍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신청서에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조건 체크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깜빡하고 있어도 나라가 챙겨줍니다. 이거 안 해놓으면 매년 1월마다 내가 알아서 눈치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똑똑한 노인은 이런 제도를 100%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감액제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내시는 부분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20%를 깎습니다. 아니, 부부가 같이 늙어가면서 돈 쓸 곳은 더 많은데 왜 같이 산다고 돈을 깎습니까? 생활비가 덜 든다고 깎는다는데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것 때문에 위장 이혼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따로 사는 척해서 돈 더 받겠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이 부부감액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걸 인정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이번 달부터 폐지되는 건 아니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감액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신청 안 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서 깎인 금액이라도 받고 계십시오. 받고 있어야 나중에 법이 바뀌면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줄 밖에 서 있으면 떡이 나와도 못 먹습니다. 일단 줄을 서서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기초연금 35만 원.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누가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나라 발전에 기여한 대가로 받는 배당금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신분증 들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옛날 동사무소로 가십시오.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혹시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가신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직원이 집으로 와서 접수받아 갑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몰라서 못 씁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도 신청 안 하시면 여러분은 매달 35만 원, 1년에 420만 원을 길바닥에 버리시는 겁니다. 10년이면 4,200만 원입니다. 집 한 채 값은 안 되더라도 차 한 대 값은 날리는 겁니다. 제발 돈 버리지 마십시오.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자, 그럼 기초연금으로 지갑 좀 채우셨다면 이제 밖으로 나가보셔야죠. 앉아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교통비, 이것도 나라 돈으로 해결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단돈 100원으로 택시 타는 법부터 버스비 환급받는 비법까지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동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교통비입니다. 기초연금은 그래도 뉴스에서 많이 떠드니까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이 교통비 혜택은 정말 몰라서 못 챙기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버스카드 삑 찍고 1,500원, 2,000원 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그게 다 여러분 쌈짓돈 새나가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교통비 아닙니까? 2026년부터는 교통비 혜택이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하철만 공짜다? 이제 그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버스, 택시, 심지어 비싼 KTX 기차까지 싹 다 돈을 아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교통비 혜택 하나만 제대로 알려드려도 여러분 1년에 100만 원은 좋게 아끼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눈 크게 뜨고 잘 들으십시오. 가장 먼저 K패스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이거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고 복잡해 보이니까 에이, 저건 젊은 애들이나 쓰는 거겠지 하고 넘기신 분들 많으시죠? 큰 실수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노인들에게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쓴 교통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내 통장에 다시 꽂아주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2026년 1월 1일부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환급률이 대폭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20% 정도였는데 이제는 무려 30%를 돌려줍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병원 다니고 친구 만나고 시장 가느라 한 달에 버스비, 지하철비로 5만 원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 달에 15,000원이 내 통장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1년이면 18만 원입니다. 만약에 여기저기 다니는 거 좋아하셔서 한 달에 10만 원을 쓴다? 그러면 매달 3만 원씩 1년이면 36만 원을 공돈으로 버는 겁니다. 그냥 쓰던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대신에 이 K패스 카드 하나로 바꿔 쓸 뿐인데 쌀 한 가마니 값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안 하시면 여러분은 매달 15,000원, 3만 원씩 길바닥에 버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어려우시면 그냥 주거래 은행으로 가십시오. 농협이든 국민은행이든 가셔서 창구 직원한테 K패스 카드 만들어 주시오 하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아니면 이번 주말에 자식들 오면 야, K패스인가 뭔가 그거 하나 만들어 와라 하고 시키십시오. 그 카드 한 장이 여러분 지갑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버스비 무료, 이게 진짜 지역마다 대박인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노인 표심 잡겠다고 앞다퉈서 무료 버스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이 공짜라서 좋지만 지하철 없는 지방 사시는 분들은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이제 그 서름 날려버리십시오. 충청남도는 이미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그냥 공짜입니다. 어디를 가든 돈 한 푼 안 냅니다. 대구도 70세 이상이면 시내버스 공짜로 탑니다. 인천도 올해부터 75세 이상 무료화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도 할 것 없이 지금 전국이 무료 버스 열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무료 버스 지역인데도 그걸 몰라서 돈을 내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카드를 그냥 찍은버드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버스 기사님이 어르신 공짜니까 돈 내지 마세요 하고 알려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주민센터 가서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 지역마다 이름은 다릅니다만 G패스니 뭐니 하는 그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만 공짜로 탈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주민센터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우리 동네 버스 무료 나이 몇 살입니까? 나 해당됩니까? 해당되면 공짜 카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되는데 그동안 몰라서 돈 내고 다녔다면 그 돈은 아무도 안 돌려줍니다. 지나간 버스는 손은 들어도 안 섭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해서 남은 인생 버스비 빵 원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시골 사시는 분들, 버스도 잘 안 다니는데 무슨 소용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버스 2-3번 오는 오지 마을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효도 택시, 100원 택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택시를 단돈 100원 혹은 1,000원만 받고 읍내까지 태워주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택시비 10,000원, 20,000원은 누가 낼까요? 나라에서 냅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다 메꿔줍니다. 장날에 장도 보러 가고 무릎 아파서 병원도 가고 해야 하는데 버스는 안 오고 택시 부르자니 돈 아까워서 끙끙 앓으셨죠. 이제 100원만 내고 당당하게 택시 부르십시오. 이것도 지자체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어디는 행복택시, 어디는 마중택시, 어디는 10원 택시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은 달라도 혜택은 똑같습니다. 읍면 사무소에 전화해서 우리 마을에 100원 택시 들어옵니까? 이용권 쿠폰 좀 주십시오 하고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 한 통에 내 다리가 편해지고 지갑이 두꺼워집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쓰십니까? 마지막으로 기차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KTX랑 SRT 할인 꼭 챙기십시오. 이것도 정말 많이들 놓치십니다. 평일에 기차 타실 때 만 65세 이상이면 운임의 30%를 무조건 할인해 줍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 표가 6만 원 돈인데 30%면 18,000원을 깎아주는 겁니다.
왕복이면 36,000원입니다. 이 돈이면 부산 가서 회 한 접시 더 드실 수 있고 손주 장난감 하나 더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코레일 앱에서 예매할 때 경로 우대 버튼을 체크 안 하면 할인 안 해줍니다. 창구에서 표 끊을 때도 신분증 내밀면서 경로 할인해주세요 하고 말 안 하면 직원이 바빠서 그냥 제값 다 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2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입 꾹 닫고 점잖게 계실 겁니까?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무조건 경로 할인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주말에는 할인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KTX는 평일만 되지만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같은 일반 열차는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무조건 30% 할인입니다. 시간 많으신 우리 시니어님들, 급한 일 없으시면 풍경 구경하면서 천천히 가는 기차 타고 여행 다니십시오. 나라에서 차비 깎아주는데 집에만 콕 박혀 계시면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철 이야기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 사시는 분들 지하철 공짜인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가끔 춘천 가거나 천안 갈 때 전철 타고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것도 다 공짜입니다. 1호선 타고 저기 신창까지 가셔도 공짜고 경춘선 타고 춘천 닭갈비 드시러 가셔도 차비 빵 원입니다. 친구분들이랑 3, 4, 5 모여서 전철 타고 온천 여행 다녀오십시오. 교통비가 안 드니까 밥값만 있으면 하루 종일 재밌게 놀다 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세금 냈으니까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K패스 카드 만들어서 30% 현금 환급 받으시고 지하철 공짜 혜택 100% 누리십시오. 지방이나 시골 사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 무료 버스, 나이 확인해서 전용 카드 만드시고 버스 안 오는 곳은 100원 택시 적극적으로 부르십시오. 멀리 가실 때는 기차 할인 꼭 챙기시고요. 이 교통비 혜택들만 잘 챙겨도 1년에 100만 원은 좋게 아낍니다. 100만 원이면요. 요즘 은행 이자로 따지면 억 단위 돈을 예금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이 큰 돈을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자, 이제 교통비까지 야무지게 챙기셨으면 다음은 내 몸을 지키는 의료비입니다. 나이 들면 가장 서러운 게 아픈 건데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임플란트 12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하는 법부터 보건소 공짜 주사, 그리고 무릎 수술비 지원까지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지키는 의료비 필승 전략이 쏟아집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돈 보따리는 바로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비,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통신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있어도 몸이 아파서 못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면 그것만큼 서럽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비 무서워서 끙끙 앓다가 병을 키우시는 어르신들 보면 제 가슴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돈 걱정 때문에 병원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몰라서 못 타먹는 의료비 혜택, 제가 아주 뼛속까지 발라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플란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치아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가 튼튼해야 고기도 씹고 깍두기도 씹고 소화도 잘 시키는데 이가 없으면 그때부터 몸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비용이 한두 푼입니까? 하나 심는데 120만 원, 150만 원 부르는 게 값입니다.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그냥 틀니 끼시거나 빠진 채로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120만 원 내야 할 돈을
본인 부담금 30%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120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한다고 치면 나라에서 70%인 84만 원을 대주고 여러분은 36만 원만 내면 됩니다. 두 개를 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170만 원 가까운 돈을 나라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170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입니다. 이 큰 돈을 나라에서 준다는데 왜 안 받습니까? 동네 치과 가셔서 나 만 65세 넘었소.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해주시오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혹시나 치과에서 이건 비급여라 안 된다, 비싼 거 써야 한다 하면서 꼬드겨도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라에서 정해준 표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하실 거면 잇몸뼈가 조금이라도 튼튼할 때 빨리 가셔야 합니다. 잇몸뼈가 다 녹아내리면 뼈 이식 수술을 따로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뼈 이식 비용은 건강보험 지원이 안 됩니다. 이건 생돈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젊을 때, 잇몸이 버텨줄 때 빨리 가서 심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돈은 돈대로 깨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나이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나 폐렴 같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대상포진, 이거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끔찍하게 아픕니다. 산통보다 더 아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병원 가서 맞으려면 15만 원, 비싼 건 20만 원 달라고 합니다. 부부가 맞으면 40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서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 병원 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보건소입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곳이 다 무료는 아니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방 할 것 없이 우리 동네 보건소에 전화 한 통만 해보십시오.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료라고 하면 15만 원 버는 겁니다. 일부 지역은 전액 무료는 아니더라도 5만 원, 6만 원 정도만 내면 맞게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 병원보다 훨씬 쌉니다. 무조건 보건소부터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폐렴구균 예방접종. 이건 전국 어디서나 만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100% 무료입니다. 폐렴이 노인 사망 원인 1위라는 거 아십니까? 감기인 줄 알았다가 폐렴으로 번져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무서운 병을 주사 한 방으로 막을 수 있는데 게다가 공짜인데 안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분증 들고 동네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가시면 놔줍니다. 내 몸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공짜 주사 놔줄 때 가서 맞으십시오. 그 외에도 눈이 침침하신 분들 백내장 수술 많이 하시죠? 이것도 한국실명예방재단이나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수술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무릎 관절 다 닳아서 걷기도 힘드신 분들 인공관절 수술비도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한쪽 무릎당 12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물론 소득 기준이 있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분들이 우선이지만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나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전화해서 나 무릎이 너무 아픈데 수술비 지원되는 거 없소 하고 하소연이라도 해보십시오. 담당자가 찾아서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의료비로 큰 돈 아끼셨다면 이번에는 고정 지출을 줄여봅시다. 바로 통신비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 간첩 소리 듣습니다. 친구랑 카카오톡도 해야 하고 유튜브로 이명옥 노래도 들어야 하고 제 영상도 보셔야 하니까 데이터 요금 많이 나오시죠?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이라면 이 통신비를 매달 11,000원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3만 2천 원입니다. 거기에 선택 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25% 요금 할인까지 중복으로 받으면 한 달 요금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4만 5천 원짜리 요금제를 쓰신다고 치면 선택 약정 할인으로 11,000원 깎고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으로 또 11,000원 깎아서 결국 2만 원 초반대만 내면 됩니다. 반값도 안 되는 돈으로 스마트폰을 펑펑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신사가 알아서 깎아주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리점 가서 신청하거나 114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해야만 깎아줍니다. 통신사들은 여러분이 제값 다 내고 쓰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왜 깎아주고 싶겠습니까? 지금 당장 휴대폰 들고 114 누르십시오. 그리고 상담원 연결되면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나 기초연금 받는 노인인데 통신비 할인해 주시오. 그러면 상담원이 네, 고객님 조회해 보겠습니다 하고 확인한 뒤에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요금을 깎아줍니다. 이렇게 쉬운 걸 몰라서 그동안 생돈을 내셨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해서 깎으십시오. 자식들이 해주겠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식들도 자기네 집 인터넷 요금 챙기느라 바빠서 부모님 요금까진 모릅니다. 정리해 봅시다. 임플란트 2개에서 170만 원 벌고, 보건소 가서 대상포진 주사 맞고 15만 원 벌고, 통신비 할인받아서 13만 원 벌고, 이것만 합쳐도 벌써 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의 권리이고 혜택입니다. 남들은 다 챙겨 먹는데 나만 점잖게 뒷짐지고 있다가 손해보지 마십시오. 국가는 챙겨 먹는 사람에게만 퍼줍니다. 악착같이 찾아서 내 통장 지키고 내 건강 지키십시오. 자, 이제 기초연금,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까지 돈 되는 정보는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행동 요령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듣고 끄시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겁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새해부터 쏟아지는 엄청난 돈 보따리들을 확인했습니다. 기초연금 35만 원, 교통비 환급 30%, 임플란트 170만 원 지원, 통신비 감면까지. 이것만 다 합쳐도 1년에 500만 원이 넘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이 터져라 말씀드려도 결국 이 영상을 끄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통장에는 단돈 10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은 신청주의라는 아주 고약한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울어야 젖을 주듯이 국민이 달라고 소리치고 서류를 내밀어야만 그때서야 마지못해 지갑을 여는 게 국가입니다. 점잖게 기다리면 알아서 주겠지, 내 사정 뻔히 아니까 챙겨주겠지 하는 생각은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면 그 돈은 국고로 환수되거나 정보를 꿰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일 날이 밝자마자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 3가지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을 준비하십시오. 첫째, 내일 아침 9시가 되면 신분증 하나 달랑 챙겨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쳐들어가십시오. 가서 쭈뼛쭈뼛 서 있지 마시고 창구 직원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
올해 기준 올랐다던데 다시 조회해봐라. 그리고 우리 동네 무료 버스 카드 만들어달라. 100원 택시 쿠폰 내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뭐 주는 거 없소 하고 물어보면 공무원들은 귀찮아서 없습니다 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대접받는 겁니다. 만약에 직원이 조회해보더니 어르신은 소득이 조금 많아서 안 됩니다. 재산이 기준 초과입니다. 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돌아서면 그게 바로 호구되는 길입니다. 반드시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내 소득이 줄거나 기준이 완화되면 그때 즉시 나한테 연락해달라고 예약 걸어놓는 겁니다. 이거 해놓으면 5년 동안 나라에서 내 자격을 감시해주다가 돈 줄 때 되면 문자를 줍니다. 이 안전장치를 반드시 걸어놓고 오셔야 합니다. 이거 신청 안 받아주면 직무유기라고 따지십시오. 둘째, 은행과 통신사 대리점을 순회하십시오. 주민센터 볼일 끝나면 바로 주거래은행으로 가십시오. 가서 K패스 카드 만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창구 직원이 그게 뭡니까 하면 교통비 30% 돌려주는 카드라고 알려주십시오. 은행원보다 여러분이 더 똑똑해야 합니다. 카드가 나오면 그날부터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무조건 그 카드로 찍으십시오. 찍을 때마다 돈 버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 대리점이나 114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나 기초연금 수급자 됐으니까 통신비 11,000원 깎아달라고 신청하십시오. 이미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도 혹시 할인 안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신사들은 여러분이 까먹고 안 챙겨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박살내버리고 내 돈 찾아오십시오. 셋째, 자식들을 이용하십시오.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정보를 달라고 하십시오. 이번 주말에 자식들 오면 스마트폰 딱 내밀면서 야, 아버지가 유튜브 보니까 이런 게 있다더라. 너 이거 신청하는 법 좀 알아봐라 하고 시키십시오. K패스 앱 설치하고 카드 등록하는 거 어르신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자식 키운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라 돈 받아서 병원비하고 차비하겠다는데 마다할 자식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이렇게 똑소리 나게 챙기시면 자식들도 짐 덜고 좋아합니다. 당당하게 시키십시오.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낸 세대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내 청춘 다 바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복지 혜택들은 공짜로 얻어 걸린 행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 흘린 피와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고 국가가 당연히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안 찾아가는 게 직무유기입니다. 2026년은 복지전쟁의 해입니다. 아는 자는 챙기고 모르는 자는 뺏기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는 딱 하나, 바로 여러분의 실행력입니다. 오늘 영상 보고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가면 내일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움직이면 여러분의 통장이 달라지고 노후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임플란트하고 차비 걱정 없이 여행 다니고 통신비 걱정 없이 손주랑 영상통화하는 삶. 그게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진짜 노후입니다. 저 강도훈이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복잡하게 꼬아놓은 정책들, 공무원들이 서랍 속에 숨겨놓은 알짜배기 정보들, 제가 가장 먼저 파헤쳐서 여러분 밥상 위에 떠먹기 좋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꼭꼭 씹어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 친구분들에게 야, 강도훈이 유튜브 보니까 돈이 쏟아지더라 하고
입소문 좀 내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서 친구도 돈 벌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잘 살아야 경로당 가서도 큰 소리 치고 밥 한 끼 사면서 어울려 사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여러분이 제발 이 아까운 돈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소리를 좀 질렀더니 목이 잠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댓글로 덕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 덕분에 교통비 환급받았다 하는 소식 전해주시면 저는 쉰 목소리도 훈장처럼 달게 받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그리고 저 강도훈의 투쟁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힘차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썩은 관행을 뒤집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이고 더 돈 냄새 나는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연구소의 강도훈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주민센터 잊지 마십시오. 내 돈은 내가 지킵시다. 감사합니다.